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오늘은 주역 타로 14번째 시간으로 주역 리딩을 좀 더 심화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역 타로 배열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중, 정, 응, 비의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중은 상계와 하계의 가운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2효와 5효를 중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얻는 것을 득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정은 바를 정자죠. 제자리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데요. 1효부터 6효까지 각각의 효는 양과 음의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 3, 5효의 자리는 양의 자리, 2, 4, 6효의 자리는 음의 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에 맞춰서 양효와 음효가 들어가면 정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만약에 정이 아니면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엔 응인데요. 하계의 초효와 상계의 4효, 하계의 2효와 상계의 5효, 하계의 3효와 상계의 상효가 짝이 되어서 응이 된다는 건데요. 각각의 상계와 하계의 위치 그대로 순서대로 서로 짝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만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비인데요. 서로 이웃한 효끼리의 관계를 보는 건데 만약에 음과 양으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상비, 서로 돕는다는 의미로 상비라고 불렀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중인효를 고르시오. 상계에서 가운데, 하계에서 가운데니까 2효와 5효가 되는 거죠. 다음 중 적응은 뭘까요? 이 적응의 적자는요, 원수 적자죠.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건 1번이네요. 양효와 양효가 만났죠? 그래서 적응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비가 아닌 것은 상비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음양의 조화가 되면 우리가 그냥 상비라고 하는데 상비가 아닌 것은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보면 양과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상비가 아닌 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주역 리딩을 좀 더 심화해서 해볼 건데요. 방금 배우신 그 중정 응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지수석인데요. 제가 별명 짓기를 이순신 장군계라고 지었었죠. 각각의 초효부터 순서대로 2, 3, 4, 5 상효까지 양음, 양음, 양음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궤에서 중은 아래 하계에서 가운데, 그리고 상계에서 가운데 2효와 5효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3효와 상효는 둘 다 음이기 때문에 적응, 원수적자를 써서 적응이 됩니다. 2효는 양효죠. 그리고 5효는 음효. 그래서 양과 음이 제대로 만났네요. 정응이 됩니다. 2효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은 아래 하계에 중을 얻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자이면서 5효와 양음이 조화롭게 만났기 때문에 정응입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도 양음이 조화롭게 만나서 상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을 도와주는 백성도 많았었고, 그리고 도와주는 위의 분들도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3효는요, 일단 중도 아니고, 그리고 양효가 와야 될 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부정, 바른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3효와 6효는 각각 음효끼리 만났기 때문에 적응, 원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또 음효끼리 만나서 상비도 되지 않습니다. 3효는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 5효인데요.
오효는 상괴에서 중을 얻어서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임금의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효와 정응, 양음이 제대로 만나서 정응도 됐었고, 하지만 양효가 와야 될 자리에 음효가 왔죠. 그래서 임금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뭔가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음효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었고, 위아래로 지금 다 음효죠. 상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제대로 보필하는 주변에 신하가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리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지비계인데요. 제가 손에 손잡고 개라고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자, 양음, 양음, 양음 각각의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아래 하계에서 중, 상계에서 중은 여기 위치가 되겠죠. 보니까 양과 음이 제대로 만났네요. 정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효는요, 아래에 있는 하계의 가운데를 딱 차지했죠. 즉 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음효 자리에 음이 왔죠. 여기 지금 제가 오효는 왕으로 잡고 아래에 있는 1, 2, 3효들은 제가 빈이라고 넣었는데요. 이 빈들 중에 누가 가장 예쁠까요? 라고 했다면 제대로 음자리에 와 있는 음효, 이효가 가장 이뻤을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네,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이효와 오효가 정은이었잖아요. 이 임금은 어떤 아래에 있는 왕후부터 여러 빈들까지 이 4명의 여성분들 중에 누구를 가장 이뻐라 했을까 한다면 당연히 이효가 되겠죠. 왜? 정응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 이효에 있는 이 비는요. 주변에 시샘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상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효. 상대의 중을 차지해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고 양자리에 양효가 와서 제자리에 들어와 있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왕이 되겠네요. 게다가 이효와 정응도 됩니다. 위아래로 상비도 되니 이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묘를 한번 볼까요? 중도 아니고 부중. 적응이죠. 여기도 여기 상효도 그래서 음과 음이 만나서 원수를 만났으니까 적응. 그리고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죠. 상비도 되지 않네요. 이 삼효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풍천소축계인데요. 제가 이한계라고 별명을 지어봤죠. 자, 아래에 중, 상계에 중. 자, 1효 양과 4효 음은 서로 음양이 만나서 정응이 되고 있습니다. 1효는요,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제대로 적극적인 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은 얻지 못했습니다. 1효니까요. 자, 정은 얻었지만 중은 얻지 못했다. 그리고 사효랑 정응이 된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2효도 양효다 보니까 상비는 되지 못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5효 왕의 자리죠. 중을 얻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리에 양효가 와서 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효와 음양이 조화롭게 됐죠. 그래서 상비도 되는 거죠. 자, 사효인데요. 중은 아닙니다. 그리고 1효와 정응, 음양이 잘 맞아서 정응은 됐고요. 음자리에 음이 왔죠. 그래서 정도 얻었습니다. 위아래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니 상비도 되죠. 그러니 왕을 제대로 잘 보필하면서 위아래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사 역할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천대유계인데요. 제가 선동여왕계라고 별명을 지어봤죠. 자, 아래 하계에서 중을 얻은 두 번째 2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에서 중은 5효가 얻었죠. 2효와 5효, 중을 얻은 두 개의 계가 서로 음양이 제대로 만났네요. 정응이 되겠습니다. 5효는 여왕이었죠. 네, 중을 얻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었고요. 그리고 양의 자리에 지금 음이 와서 여왕이었으니까요. 정은 아닙니다. 부정. 하지만 위아래로 상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 여왕님을 잘 보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효. 중은 아니죠. 그래서 부중. 게다가 양인데 아래도 양이어서 1초효 1과 4는 서로 적응이 됩니다. 원수적자. 자, 그리고 음의 자리여야 되는데 음의 자리에 지금 양효가 와 있기 때문에 부정 제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효와 상비가 되기 때문에 여왕님을 잘 도와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효에 김유신 장군이죠. 자, 중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왕님과 응이 되고 있죠. 정응이 되어서 여왕님을 도와서 삼국 통일을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위아래로 상비는 되지 않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은 있었겠다. 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방금 보셨던 이 괴가 어떤 회사에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직책을 넣어볼 수 있겠죠. 맨 아래는 신입사원,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임원, 사장, 고문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사장님을 기준으로 위로는 음양이 조화를 이뤄서 상비가 되고 아래 임원과도 상비가 되네요.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지금 다 양효들만 있어서 상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각자 서로 더 잘하려고 경쟁이 치열했겠다는 느낌이 들죠. 자, 상계의 중, 하계의 중, 양과 음으로 조화를 이뤘네요. 정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요? 지금 여기 부장님 위아래로 도와주는 세력도 하나도 없고 중도 얻지 못했고 게다가 3효와 제일 위에 있는 상효가 둘 다 양효라서 또 적응이죠. 이 부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누가 질문을 했죠?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고 한 장으로 괴를 뽑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몇 효인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지풍승괴의 2효가 나왔죠. 자, 윗선에서 끌어주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왜 이렇게 리딩을 했을까요? 2효와 5효가 지금 양과 음으로 정응이기 때문이죠. 실무자로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고 부하 직원들도 잘 끌어오셨네요. 왜 이렇게 리딩했죠? 그렇습니다. 아래 하계에서 중을 얻었고 게다가 아래 초효와 상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할 수 있었죠. 겸손하게 처신하시면 승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효 여기 자리가 동하면 지산겸괴가 되잖아요. 지게가 지산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처신하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리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정응비를 알면 리딩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중정응비를 모르신다고 해도 그냥 단순하게 이 괴를 봐서 지금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소길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소길이네요.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리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서 모두가 상비가 됐죠. 모두 음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다가 중을 얻은 2효와 5효 이외에도 전부 다 제대로 양,
양, 양. 이렇게 제대로 천지인이 다 만났죠. 모두 정응이 되네요. 이렇게 모든 효가 제자리 다 정이 되고 모두 정응이 되고 모두 상비가 되는 이런 완벽한 개는요. 수화기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역의 64개 중에 딱 하나 수화기제개만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요. 주역 타로 배열법입니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리딩하는 건데요. 카드를 섞는 것을 셔플이라고 하죠. 섞어서 펼치는 것, 스프레드 한 다음에 한 장을 뽑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뽑은 그 괴의 길흉과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고 리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MT 분위기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천하동인괴를 뽑은 거죠. 일단 천하동인괴 자체가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 아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천하동인괴의 그 뜻을 모른다고 해도 딱 바로 보라색인 게 보이세요? 대길괴잖아요. 이번 MT 분위기 어떨까요? 대길이네요. 이렇게 바로 그냥 길흉만 리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2장 뽑는 건데요. 카드를 섞어서 펼친 후에 한 장씩 2번 뽑는 거죠. 먼저 뽑은 건 괴가 되고 뒤에 뽑은 건 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상황을 리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길흉을 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뽑는 이 효는요. 그냥 숫자 주사위 1에서 6까지 나와 있는 그 주사위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뽑았다면 괄호 안에 있는 그 숫자만 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치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풍산점괘에 이 효가 나왔습니다. 그냥 딱 봐도 풍산점도 파란 색깔 속이란 괴이고 이 효도 보니까 또 파란 색깔 속일이네. 잘 되시겠네요. 이렇게 그냥 색깔만 보고도 리딩이 되죠. 실제로도 이분 그날 환불해달라고 얘기하고 당일에 바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체중 10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중내진의 2효가 나왔습니다. 감량할 수 있을까요? 색깔이 검정이네. 그리고 2효도 검정이네. 그러면 세모인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리딩을 합니다. 중내진의 2효인데요. 7개월 안에 성공한다. 도대체 이 7개월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주역 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손에 잡히는 주역 신기묘산이라는 대유학당에서 나온 그 책자의 213쪽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주역 원문에 7일의 득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내진의 원문에 7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리딩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일,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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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7일, 7개월, 7일 또는 7개월 이렇게 다 나왔죠. 그래서 7일, 7주, 7개월, 7년 등 숫자 7이 들어가는 건 다 되긴 하는데 다만 그 기간의 단위는 그게 일이 될지, 주가 될지, 월이 될지, 연이 될지 그 단위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고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언제 전화가 올까요? 그때는 7주면 너무 길잖아요. 만약에 그런 질문이었다면 7일이 적합할 테고 방금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빼고 싶다. 보통 7일 안에 10kg를 빼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7주나 7개월 등 상황에 맞춰서 보시고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요. 3장으로 리딩하는 건데요. 하루의 흐름을 볼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썼고 펼친 후에 한 장씩 뽑는데요. 이걸 단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리딩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침에 거의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이 아침의 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눈 떠서 생활하는 그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로 리딩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질문에 따라서 그게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되든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로 리딩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죠. 외부 강의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뽑았네요. 자, 과거에 중지고는 뭐든지 수용하는 계죠. 외부 강의 중단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현재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때를 기다려라. 미래는 중풍손이죠.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4장으로 일진 보는 건데요. 이 각각의 위치를 아신다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1, 2, 3, 4 뽑지 않고 예를 들어 난 오늘 하루의 테마가 궁금해. 그러면 제일 위에 테마부터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 힌트는 뭘까? 힌트 놓으시고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럼 오후 먼저 놓으시고 마지막에 오전을 놓으셔도 됩니다. 각각의 자리를 알고 계시다면요. 그런데 자리를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뽑으셔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펼치어서 한 장씩 뽑습니다. 카드가 놓인 자리에 따라서 테마, 힌트, 오전, 오후로 일진을 보시는 거예요. 괴로 길흉도 판단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뽑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테마는 지천태, 힌트는 뇌화풍. 지천태는 3개밖에 없는 대들개 중 하나죠. 게다가 힌트로 나온 뇌화풍도 풍년을 의미하는 괴라서 오늘은 뭔가 풍성해져서 좋은 날이네요. 크몽의 강의 등록으로 다양한 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화풍정이죠. 화풍정은 소채 밥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고 기쁘게 한다는 괴죠. 제가 만든 전자책이 타로를 배우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전에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크몽에 등록하고 심사를 받으려면 아직 며칠이 더 걸리겠지만 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강의도 등록하고 전자책도 등록하고 뭔가 풍성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 택수공개죠. 택수공개가 나와서 오후에 무슨 힘든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요. 등에 담이 내려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주변을 여러 번 뱅뱅 돌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에 되지 못하고 여러 번 가는 어려움을 겪을 걸 주역카드는 택수공개로 준 걸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신기한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번엔요. 인물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5장으로 보는 겁니다. 카드를 섞어서 펼치고 한 장씩 차례로 뽑습니다.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리딩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현재 상황을 보는 카드가 되고 위에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상대는 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을 위로 올려다본다. 이렇게요. 자, 4번 자리는요. 조언을 하는 자리. 5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데 결과를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장님과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하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죠.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지수사죠. 부장님도 나도 팀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다. 자, 부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죠? 3번 수레둔이네요. 일단 빨간 색깔인 걸 보니까 흉하게 보고 있네요. 내가 이 부서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를 잘 모르는 혼돈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부장님을 보는 관점이죠. 12번 천지비괴네요. 또 빨간색이죠. 흉하게 보고 있네요. 사장님과 친척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을 능가하는 권한으로 이 회사에 군림하려고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정말 흉하게 보고 계셨군요. 자, 조언, 화수미제계죠. 백만 믿고 있는 부장님과 소통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게 낫겠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풍미 있겠네요. 더 나은 연봉으로 제 일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익이 되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리딩이 되었네요. 자, 괴가 변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가요, 가만히 있지 않고 4가지의 변신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 괴의 변화, 변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